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있고, 오늘 점심시간쯤에 담화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어가는 이러한 시점인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평화의 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 증시에서의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이야기는 전에 한번 언급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자,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회담에 관한 여러 가지 기대 그리고 실질적인 만남들이 지속될 때 제가 한국 증시에 내포되어 있는 대북 리스크,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에 관한 주제로 글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평화라는 존재는 생각해 보면 자,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화로울 때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평화가 위협받게 되면은 마치 공기가 사라진 듯이 숨 막히고 갑갑하게 그렇게 느껴지죠. 자,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해보면 오랜 기간 전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정착이 되게 되면요, 자, 이제는 전쟁 리스크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시장 할인 요인들, 소위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 대북 리스크 프리미엄이 오히려 긍정적인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은 두리뭉실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 증시에서의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녹아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 자, 오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요, 우리 생활 중에 보면은 은연중에 전쟁에 대한 공포가 무의식 중에 쭉 깔려 있고 거의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과거에는 그게 훨씬 심했습니다. 자, 90년대에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부상하는 시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슈퍼마켓 가서 라면 박스채로 사들고 생필품 사재기 하면서 슈퍼마켓에 물건이 동나는 모습들이 TV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분들끼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일단은 다 죽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사정포가 다연장포가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몇 센치마다 하나씩 떨어져서 최전방은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후방에서 예비군들이 부대를 만들어서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참 이거 뭐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군대 나오신 분들은 젊은 시절 20, 30대 때 그리고 40대 때도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녹아 있는데, 자, 얼마 전부터는 전쟁이 발생을 해도 전쟁 리스크가 발생을 해도 사재기 하거나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좀 슬프게도 제 할머니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말씀이 지금 현재 전쟁 리스크를 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무의식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90년대 사람들이 전쟁 리스크로 물품 사재기 할 때 라면 한 박스도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라면 한 박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전쟁 라면 다 죽어. 아예 포기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자 어떻게 보면은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리스크 이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이 평화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자 그런 과정입니다. 자, 오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문 중에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여러가지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서로 간의 노력,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제 서서히 평화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던 한국 증시의 전쟁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될지, 이제 전쟁 프리미엄,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은, 뿅 사라지면은 오히려 이게 증시에 어느 정도로 어드밴티지를 줄지, 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시기를 자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부에 따라서 대북 관계가 이제 화해 모드로 전개됐던 정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는 긴장 국면과 함께 자주 북한과 대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요게 거의 정확하게 10년, 9년이 있었습니다. 자, 1998년부터 해서 2017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그 10년은 평화를 추구했죠. 요때 당시 어땠습니까?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고 금강산 관광도 가고, 그리고 좀 뭐 사업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요, 뭐 평양에도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살벌해졌죠. 금강산 관광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뭐 극명하게 엇갈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두 시기 때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 두 시기 때 어느 정도 아웃퍼포먼지 아니면은 언더퍼포먼지 요 부분을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대략적인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해서 2007년에 대북 화해 분위기 때입니다. 자, 요 시기 때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성공단도 개설되고 금강산 관광, 그리고 당시 이제 살아생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자 북한에 방문하는 그러한 이벤트도 있었을 정도로 남북 간의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요 시기 때 보게 되면요, 자 종합주가 지수는 98년 초부터 해서 2007년 말까지 10년 동안 404% 상승합니다. 연환산으로는 17.6%고요. 같은 기간에 MSCI 월드 지수는 100.5% 상승했는데 연환산 수익률로는 7.5%였습니다. 즉, 요 차이, 한국 증시의 세계 증시 대비 어드밴티지는 연환산 10.1%포인트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일단 요 수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법 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북 긴장 국면이었던 2008년부터 해서 2016년 요 사이는요, 자 MSCI 월드 지수는 40.6% 상승하는 아주 고무적인 그래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요, 우리나라 증시죠, 6.8%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연환산 수익률로 바꾸면 한국 증시는 0.7% 상승했고 MSCI 월드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즉, 한국 증시는 그 이전 평화 시기에 비해서 연 마이너스 3.2% 포인트 뒤진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차이를 빼게 되면은 남북 평화 시기와 남북 긴장 국면 시기 두 정부의 어떤 그 리스크 프리미엄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값을 빼주면요, 연 13.3%포인트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다만 그 앞선 10년 그리고 뒤에 9년이 이런 수익률 격차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남북 평화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딱 저 값이 대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계산을 시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요소들을 착착착 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3.3% 요 값에서요. 자, 일단 그 두 정부 기간 10년과 9년 대북 온화 정책, 대북 강경책 그 두 시기 때에 시장 수익률의 상대 수익률 차이를 계산했으니 그러면은 요 GDP 성장률 차이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시기 때 실질 GDP 성장률을 찾아보면 자, 앞에 10년 대북 온화 정책을 펼쳤던 정부는 연 4.8%의 GDP 성장률이 있었고 대북 강경책을 보였던 정부 같은 경우에는 3.1% 대북 실질 GDP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자, 이는 즉 그 앞선 정부가 1.7%포인트 앞선 수준을 보여준 것이죠. 자, 요 값을 여기서 빼주고요. 그리고 자, 이 수익률 차가 만들어진 데는 GDP 성장률도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98년에서 2007년은 3.2% 연간 물가 상승률이 있었고 2008년에서 2016년은 연간 2.3%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자, 앞선 정부가 0.9%포인트 정도 높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값에서 또 요 값을 빼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10.7%포인트. 어떻게 보면 요게 대북 리스크의 최대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값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인데, 이건 연단입니다. 연. 글씨가 잘 안 써지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최저 수준 내지는 좀 낮은 값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 긴장 국면 시기에 한국 증시가 MSCI 월드 지수 대비 연 3.2%포인트 뒤처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북 리스크의 낮은 값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북 리스크 프리미엄은 연 3에서 10%포인트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는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되게 될 경우에는 연간 3에서 10%의 프리미엄, 세계 증시 대비에 앞서가는 그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평화는 공기와 같아서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프리미엄, 이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고 이젠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야 되겠죠. 자, 평화 프리미엄이 3 내지 10%, 연 3 내지 10%지만 연 단위로는 잘 이게 눈에 띄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적된다면은 이게 결코 작은 값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주식시장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과정, 주식시장의 변동성처럼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 두 가지 모두 꾸준히 인내 속에서 자, 평화를 안착시켜가면서 주식시장도 차근차근 한국의 평화 프리미엄을 쌓아가기를, 그 수치는 대략 3 내지 10% 연간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의 평화
평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가 완전히 안착하기를 바라면서, 자, 항상 성공투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